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들 속에서도 우리 지수가 방어를 잘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관세에 좀 내성이 생긴 걸까 싶은데요. 또 이에 더해서 미국 증시의 호조와 함께 우리 증시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오늘 환율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1,453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좀 빠져나가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 체크해보면서 가야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전, 조선,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 오늘 특징적인 움직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간중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1% 올라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현재 0.55%의 강세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만이 수급 상황 들어와 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특징 섹터는 원전입니다. AI 전력이라는 이 모멘텀 안에서 또 유리기판과 함께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상황 먼저 진단을 좀 해주시면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수가 괜찮죠? 양시장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주 중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수는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에서 물가지표 발표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정이 되어 있죠. 예상보다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지도보다는 좀 지수는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매수 기회가 또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섹터들이 하루하루 다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로봇주들의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었죠. 로봇 섹터들이 변동이 좀 크게 나왔고 유리기판 쪽 들썩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른 쪽 섹터들을 보게 된다라면 뭐 인공지능 쪽이라든가 이런 쪽 섹터들도 선별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 섹터들, 방산 뭐 이런 쪽 섹터들이 괜찮고 특히 한화 그룹주들이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계속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다른 쪽 섹터를 봐야 되냐?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을 여전히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라갈 섹터 여전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올라갈 섹터들 많이 있으니까 제가 또 조정받는다고 해서 걱정을 하거나 쫄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점만 유의하면 시장은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고용 지표에 대한 이 발표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과 방산 쪽에서 좀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화그룹주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데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한화그룹주들 좋게 봐주셨고 또 하나시스템도 탑픽으로 꼽아주셨던 만큼 그 흐름 계속해서 함께 저희와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조정이 시장에 나올 경우에는 불안해하기보다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살펴보는 것이 더욱더
더 적절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더해드립니다. 전문가님과 또 이야기 나눠볼 첫 번째 섹터는 원전이 되겠습니다. AI 전력이라는 이 모멘텀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프랑스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AI 쪽에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중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이 AI 쪽으로의 투자를 더욱더 활발히 이어가겠다라는 점이 시장의 기대감으로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원전 어제 조정받았던 종목들 오늘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1월 말에 좀 고점을 만들었었고 지금 조정이 나왔다가 살짝 반등인데 지금을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게 적절할까요? 분할로 뭐 접근을 한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어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제 종목을 이 소통 공간에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다음 프로그램 그 방송을 하고 하면서 올려드린 걸 깜빡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다시 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게 원자력 쪽 섹터였었어요. 원자력 쪽 섹터였는데 중요한 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계속적으로 이 원자력에 대한 중요도, 전력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SMR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저는 처음에는 원전 쪽을 그렇게 썩 좋게 보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미국하고의 협의가 되어야지만 수월하게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합의가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쪽 섹터는 이제 봐야 될 섹터로 둔갑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 사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였어요. 근데 이걸 말씀을 좀 못 드렸죠. 근데 어저께 말씀을 드렸어도 매수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21선 언저리 요 22,000원대 초반 요 자리대를 좀 노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자리대를 노려서 지금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원자력 쪽에 있어서의 탑픽은 두산 그룹주들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 좀 공통적으로 엮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피팅 기업들, 뭐 DK락이라든가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조선 쪽하고도 엮이고 원자력 쪽까지도 같이 이렇게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은 실적이 좀 좋아지겠죠. 특히나 하이로코리아와 성광밴드, 태광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가 좀 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원자력 쪽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어요. 좀 굵직한 걸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기술 요 정도? 한전산업까지 요 정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피팅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요 정도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 삼성 E&A,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죠. 그리고 신규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하다가 말았던 GS건설. 이쪽도 원전 쪽에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설주들도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관심 있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월봉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르죠? 뭐가 기가 막힌지. 박스예요. 자, 주가는 바닥이에요. 박스 상단 자리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꼬리를 보게 되면 요 3만 원 자리대가 21년도의 고점 자리대죠. 저는 요거 넘어간다 봅니다. 언제 가냐? 모르죠, 그거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전 이거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했던 게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요거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넘어갔잖아요. 목표가 얼추 다 왔어요. 여기서 추격 매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월봉 차트를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올해 큰 수익 나고 싶으면 월봉의 바닥권역에 있는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 애들이 하나씩 터지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다 증권방송 보면 다 일봉 보죠. 분봉 보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죠? 샀다 팔았다 되지도 않아요. 투자 마인드로 볼 건 투자 마인드로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나름대로 좀 괜찮아요. 한정기술이라든가 한정 KPS 이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G2파워나 이런 종목군들은 태반성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좀 손이 빠르신 분들 하면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 이슈가 있죠. 체코 원전. 그죠? 그러면 나는 이거 3월 달 정도에 흐름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고 나올 거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까지 염두를 해두고 원자력 쪽 섹터는 뭐 다음 달 말 정도까지 3월까지는 소식이 나오면 한번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팔고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오케이. 그 대신에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원자력 섹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셨던 이 탑픽이 원자력 관련 종목이었던 만큼 오늘도 초록밴드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더욱 좋을 텐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고점 돌파 가능하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협의도 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고 보고 이제는 SMR을 중심으로 해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 담아갈 시점이 왔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AI 전력 쪽 관련해서 모멘텀 함께 받아가고 있는 쪽이 또 유리기판인데요. 전문가님께서 주셨던 피롭틱 종목 오늘로 해서 이제 167%의 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살피고 가야겠고요. 오늘 PI가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던 만큼 유리기판 쪽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 AI 쪽에 투자 이어간다라고 이야기한 것 외에도 또 어떤 이슈들이 함께 있는지 전문가님의 진단 받아봐야겠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삼성전기 쪽 잘 봐야 한다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이 삼성의 연합 전선 안에서 업황 회복 가능성 삼성전기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삼성전기 지금 골점 돌파 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매수 전략 유효한가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죠, 이제 10만 원에서 15만 원 언저리 때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15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조정을 활용한 전략은 좀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피롭틱스는 떠나 보냈습니다. 어제 원금 투자금을 회수를 했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좀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금을 다 회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된 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장비 발주가 2월 달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3, 4월로 진행으로 된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제. 그리고 입고 시기는 똑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삼성전기에서 그 유리기판 사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문 기사가 나왔죠.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을 직접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기사를 찾아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이쪽에서 같이 했습니다. 주도권은 얘네들이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협력사가 아직 100% 선정 안 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 앱솔릭스 쪽 유리기판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쪽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삼성 쪽의 디스플레이 벤더들 중에서 후보군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들이
협력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리기판 쪽에. 그러면 앱솔릭스에도 장비가 들어가고 삼성 쪽에 벤더들 공통점을 볼 수가 있겠죠. 필옵틱스 마찬가지죠. 필옵틱스 같은 경우 삼성 쪽에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 필옵틱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보게 되면 ICD, 그 다음에 대충 생각나는 거 이거밖에 없네요. 지금 YC캠도 있고 캠트로닉스도 있어요. 캠트로닉스도 협력사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협력사 유리기판 쪽 사업에 있어서 이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어제 이 다음 프로그램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어제 오후 방송에 HB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HB 테크놀로지도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오늘. 그죠? 잘 보시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요런 종목군들이 HB 테크는 검사 장비잖아요. 유리기판 검사 장비도 만들고 있겠죠. 거기에서 앱솔릭스 들어가고 있고, 그럼 이 친구도 삼성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앱솔릭스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흐름들이 나왔죠. 근데 삼성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은 아직 흐름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요들 협력사들 위주로 관심을 갖는다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필옵틱스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매수 단가가 뭐 5만 원이에요, 4만 8천 원이에요. 이러고 사서 종목 상담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과감하게 걸을 겁니다. 상담 안 할 거예요. 이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못 올라가 있는 후발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아마 기회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 마인드로 본다라면 그런 종목군들 말씀드렸던 거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쪽 사업을 이제 직접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성전기의 사업 환경에 약간의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협력사들 계속 살펴봐야겠고요. 또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주신 만큼 참고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앞서서 또 조선과 피팅 쪽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지금 피팅 관련 종목 중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매우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조선 쪽으로 하나오션에도 지분 취득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하나오션의 지분 1조 3천억 원을 취득하겠다라는 소식 오늘 함께 들려왔고요. 또 하나오션 쪽으로 독일 선사와의 이 수급 상황 또 규모 1조 7천억 원 정도의 LNG선을 수주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영업이익 1조 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함께 오면서요. 오늘 조선 쪽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조선주 전반에 좀 훈풍이 불어들어오고 있는데 조선 쪽 오늘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좋게 올라가니까 좋죠. 근데 조선주가 이게 생각만큼 조정이 나오질 않아요. 현대미포는 제법 빠졌거든요. 현대미포는 뭔진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법 밀렸어요. 오히려 이게 추세에서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이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은 좀 견조합니다. 그래 그 중에서도 하나 쪽의 기업들이 상당히 좀 괜찮아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자, 하나에어로에서 이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합치기로 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하나오션이 무슨 얘기가 나올 수가 있냐면 여기 지금 이 대주주 현황을 보면 산업은행의 지분이 있어요. 19.5%. 산업은행이 지분이 요거 아마 매각할 거예요. 이거 매각할 건데 이 정도 올랐으면 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거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따라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성장성 좋고 이런 부분들은 알아요. 아는데 요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러면 바꾸면 되죠.
엔진, 하나 엔진, 그 다음에 STX 엔진, HD 현대 마린 엔진. 요 엔진자는 중국 쪽에 수주도 많이 받아요. 요거 이제 어제 저점 기준으로 요거 분할로 들어가도 됩니다. 엔진 쪽. 엔진 쪽은 가능할 것 같아요. STX 엔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요거 조정받으면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쪽을 좀 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선 쪽은 저는 조금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 쪽이나 기자재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 종목별로 약간의 움직임이 갈리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화 관련 종목들이 강한데요. 이 한화 오션에 대한 또 지분 매각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적절치 않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조선 쪽에 들어가기보다는 조선에서도 또 엔진 쪽을 중점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 엔진 쪽은 중국으로부터의 수급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항상 이 트롯밴드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또 오늘 장에서 짚어봐야 할 종목들 함께 전략을 세워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반도체와 또 UAM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전해주신 바가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 먼저 보겠는데요. 오늘 반도체주에 대한 훈풍 요인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윈도우 10에 대해서 기술 지원 종료가 있기 때문에 이 PC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으로의 이제 수요로 함께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반도체 업종 끌어올려졌습니다. 전문가님 반도체 쪽 계속 주시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지금 들어와 있는 PC 교체 수요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뭐 그런 부분들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 어제 좀 의미가 있었어요. 어제 상승은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상승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21선과 이 지금 이평선이 모인 이 밀집구역을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뚫어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 이제 121선까지는 갈 거야 라는 암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무죄 나왔죠. 그러고 나서 한번 봐보세요. 삼성 쪽에 있어서의 뉴스 플로우나 이런 분들 한번 봐보세요. 뉴스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유리기판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PC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점차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 삼성 벤더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들 많이 빠졌어요. SK 하이닉스 쪽과 TSMC 쪽의 벤더들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 기업들이 아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PC에 대한 교체 수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인공지능을 구현할 때에는 고사양 반도체가 필요로 했었는데 딥시크로 보면 지금 레거시 반도체로도 충분히 구동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노트북에 대한 혹은 PC에 대한 교체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 실적이 괜찮겠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방송에 한 개도 없을 거예요. 봐야 돼요. 이쪽 섹터들, 삼성 지분 투자한 기업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기 때문에 그들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가
2,550을 넘어서 2,600을 향해 가려면 삼성전자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2차 전지가 올라줘야 돼요. 그래야 2,600 넘어갑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상담을 할 때 계속 추가 매수 얘기를 계속 해드릴 겁니다.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수는 더 올라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아래 권역에서 많이 빠져 있는 반도체 쪽 관심 있게 보자. 특히나 삼성이 지분 투자한 기업들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많이 빠져 있죠. 어제의 상승 움직임은 매우 유의미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도 앞으로 120선까지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이 벤더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조정폭이 깊었던 만큼 앞으로의 상승 움직임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는 또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 있게 봐도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삼성 SDI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약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 포인트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삼성 SDI가 참 이게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안 좋고 관세에 대한 얘기들도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인데, 자 2차 전지 쪽 섹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비중이 30%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나중에 좀 운용에 다른 종목군들 매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돼요. 한쪽에 너무 집중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이 30%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밀려 내려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지금은 추가 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제 좀 관심 있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2차전 쪽 섹터는 이것도 나눠야 돼요. 셀 쪽으로 나눠야 되고 소재 쪽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가 권역에 있는 애들, 그리고 저가 이쪽으로 나눠야 돼요. 소부장 쪽으로도 나눠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도 한번 흐름들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더딘 흐름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셀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을 보더라도 성장은 고속 성장을 해 나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트럼프발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딱 확정된 멘트가 안 나오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결론은 비중 30%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건 관망이에요. 신규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나눠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눠서 분야를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 여기서 이 구간대에서 조금씩 모아가는 거 나쁘진 않습니다. 저도 가족들, 아이들 계좌로 한 주씩 모아주고 있는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업종 실적 그리고 관세에 대한 전망에 모두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좀 까다로운 섹터이기도 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해가면 더욱 좋으실 거고요. 지금 삼성 SDI를 추가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남아 있지만 조금씩 나눠서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분들은 셀사를 중심으로 보는 것은 또 어떨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또 초록밴드를 통해서 언급해 주셨던 섹터 UAM 쪽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올려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 서울 상공에 뜨게 될 드론 택시 이야기가 또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봐야겠는데요. 오늘 기산텔레콤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고요. 또 한빛소프트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 이어집니다. UAM 쪽도 좀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긴 하잖아요, 전문가님.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 막 낮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의 성장성 보면서 들어갈 만한 섹터인가요? 이게 그 도심항공 UAM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드론이에요. 드론 기업들이 UAM 쪽의 사업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관관계가 좀 있습니다. UAM이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미국 시장, 미국 쪽에서도 UAM 쪽에 있어서의 시장에 대한 확산, 확대 이런 준비를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쪽도 상용화, 뭐 시험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진행하게 되면 큰 흐름들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진행이 되고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즉 인공지능처럼 한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진행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섹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방산 쪽 줄이겠다고. 그건 결국 드론 쪽이랑 무인기 쪽 이쪽이에요. 그러면 이쪽과도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드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대기업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어요. 현대 하고 있죠. 한국항공우주도 진행하고 있죠. 되게 많습니다. 대기업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그리고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꼭 UAM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가 드론까지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UAM 쪽으로는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가져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의 정책 방향성을 평가해 봤을 때도 우주항공, 드론 관련 섹터들 성장성 앞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또 UAM 쪽에 관련해서 방산과 다른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님, 드론 섹터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반대로 좀 방산이 빠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방산 쪽이 빠질 수 있느냐?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질 수는 있겠죠. 빠질 수는 있는데 방산 쪽에 있어서의 모멘텀은 실적이란 가장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국방 예상의 증액, 그리고 미국 쪽의 진출 가능성, 이게 가장 커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모태가 되는 건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가성비, 이게 크단 말이에요.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중동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 시장에 전 진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너무 싸요. 가성비는 한국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방산업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못 올라가 있는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지금이라도 하나에로 사도 되나요? 에이, 보유자의 영역이죠. 현대로템 마찬가지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조금 못 올라갔어요. 아우, 얘도 많이 올라갔네요. 얘도 신고가 흐름들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보는 전략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마찬가지로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한 21선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
하나시스템 얘는 볼만하죠. 얘도 앞자리 숫자 바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려면 이런 거 봐도 좋다까지 말씀드립니다. 이 방산 쪽은 드론과의 연관성보다는 실적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산 쪽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짚어주시면서요. 그래도 하나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주가가 고공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용기기 쪽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마리서치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명 연어주사라고 불리는 이 피부 미용 제품인 리쥬란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각종 증권사에서 파마 리서치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으로 또 바꾸면서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쪽을 비롯해 유럽으로의 수출까지 함께 기대한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의료 관광이라는 말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앞으로 이 파마 리서치 쪽 성장성 굉장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디까지 보시나요? 글쎄요. 실적은 상당히 좀 괜찮죠. 올해 24년도 최고 실적이에요. 그리고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24년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가 이렇게 높은 부분들은 아니에요. 밸류가 높은 상황은 아닌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주가적인 측면이죠. 신고가예요. 올라가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유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러면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죠. 근데 지금은 육도함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품 쪽에 있어서 이게 수출입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괜찮겠구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쇼크가 나온 기업들도 있어요.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도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락이 나오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추이도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는 대신에 뭐 APR, 미용기기 쪽, 전 APR은 괜찮게 보고 있어요. 미용기기 쪽 APR. 얘는 괜찮게 보고 있고 주가가 올라간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미용, 의료, 화장품 뭐 이런 쪽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오히려 이 APR 같은 종목을 보는 것도 한 가지 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의료, 그리고 화장품 쪽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APR 종목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볼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렇게 해서 섹터 분석 시간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상담 주셨던 PJ메탈 같은 경우에 상담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워낙 분석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짚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전략 함께 받아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4,890원에 매수하셨고요. 1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US 스틸을 더욱 강한 기업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보호 무역주의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 차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의 이런 비철금속 관련 기업들,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구산업 오늘 2.83% 오르면서 현재 4,535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이구산업에 대해서는 또 상담 주신 분 수익권에 들어와 계시기는 하는데 또 어떤 전략 더해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4,300원대? 4,800원대면 약간 좀 손실이에요. 그렇게 걱정할 단가는 아닌 것 같고요. 비중이 10%시니까. 구리 관련주죠. 원자재 관련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괜찮게 나온 그런 사항들이고 밸류가 그렇다고 해서 비싸냐 그런 부분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 추세대를 이제 뚫고 넘어갔어요. 요것도 이제 뚫고 넘어갔네요. 그러면 지금 구간은 요 매수가 위를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매수가 부근이 저항이에요. 요 자리대를 넘어가야 그 다음 자리대 5,000원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그냥 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추가 매수는 이쪽도 괜찮긴 한데 뭐 크게 매수할 만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저쪽 다른 쪽 섹터를 좀 보는 게 낫고 지금은 그냥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있는 만큼만 보시고 5,000원대 한번 기다려보자. 5,300원, 5,000원에서 5,300원 요 자리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산업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상황이고요. 또 차트상으로도 하락 추세를 뚫고 넘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이 매수가 부근이 좀 저항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서 5,300원 자리대까지 함께 노려보면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13,8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오늘 드론의 강세와 함께 또 강세를 시연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5.18%의 상승을 오늘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14,83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레이더 쪽도 계속 관심 받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더해주시면 좋을까요? 이 종목 저 전 프로그램 이정수 전문가가 종목 잘 설명해주고 하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지 이걸? 내일 10시에 실전 매매 정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어보면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경제TV의 10시 방송을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다양한 전문가님들께서 이런 전략들 세워주고 계시니까 계속 함께 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105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디스플레이 쪽은 또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LG 디스플레이 흐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자, 10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자, 디스플레이 업황 좀 살펴봅시다. 디스플레이 쪽 보게 되면 사실 TV, 대면적, 대형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대형은. 중소형은 삼성 쪽이죠. 어찌됐든 중형, 대형은 LG 디스플레이가 다 합니다. 근데 삼성에서 8세대급 투자 시작했죠. 중국 쪽도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발주하고 있고 LG 쪽도 아마 8세대급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뒤처지니까 안 하면. 그게 일단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3월 달에 삼성과 BOE 쪽에 이 특허 소송이 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게 3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만약에 BOE가 패소를 하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기면 애플 쪽이나 이런 쪽에 공급을 못 해요. 그러면 LG와 삼성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쪽이 훨씬 더 많죠.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 활용도는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갑자기 또 생각났던 부분들인데 미국에서 안보 이쪽 문제로 뭐 디스플레이 쪽을 쓰면 안 된다, 중국 쪽 디스플레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법안으로 뭐 만들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좀 수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소폭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그런 모습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PBR 밸류를 봐도 한 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이 빠졌고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거니 해서 요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매수가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아마 기대 수익률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수가 위로 올라가고 한 뭐 좀 여유 있게 보게 되면 한 12,000원짜리 때까지는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챙기는 전략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이 대형 디스플레이 쪽에선 LG가 좀 앞서 있다. 또 중소형 쪽은 삼성이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업황 분석까지 더해 주셨는데요. LG와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또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국제 정세까지 함께 짚어 주셨습니다. 현재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상승세 주목해 봐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DB하이텍도 살펴보겠습니다. 39,425원에 매수하셨고요. 5%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인데요. 이 DB하이텍 최근에 급격한 상승세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하락을 좀 조정을 맞고 있는데 5개월 정도 들고 있었던 분위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DB하이텍 오늘은 약간 주춤한데 계속 오를 수 있을지 홀딩을 해야 될지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비중이 아깝네요. 비중이.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차트 보시면 하락의 이 지금 고점이 여기에서 나왔죠? 작년 6월 달 그리고 7월 달부터 나왔어요. 여러분들 절반의 미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고점을 찍고 죽어 내려갔어요. 그러면 반등은 이 하락의 절반의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예의상 챙겨줘야 돼요. 단기 딱 절반. 기가 막히네요. 절반. 그래서 절반의 미덕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거든요. 얘는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도달을 했어요. 근데 아마 다시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자리 숫자 한 번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전략 5% 비중 너무 작다. 밀려 내려온다 싶으면 37,000원부터 35,000원 비중 더 늘려라. 한 10%에서 15% 더 늘려도 되겠구만요. 그렇게 해서 5만 원 위로 그 이상에서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B하이텍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요. 앞자리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비중을 더 늘린 후에 5만 원 그 윗선에서 분할로 매도해 가시는 관점 함께 가져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전문가님이 주셨던 종목 중에서 AS를 받아보고 싶은 종목 오늘 있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제약바이오단에서 성장성 있는 종목으로 바이넥스를 꼽아주셨었죠. 이 바이넥스 23,25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약간의 조정세를 좀 맞고 있어서 21,100원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바이넥스 지금을 또 추가 매수 적기로 보면 어떨까요? 지금은 바이넥스는 얼추 다 밀린 것 같긴 하거든요. 얼추 다 밀린 것 같아서 21,000원? 21,000원 이하 요 구간에 1 정도 접근은 가능해 보이네요. 1차 매수 정도는? 1차 매수 정도는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나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 뭐 18,000원대 중반부터 한 17,500원 요 자리대까지 오면 추가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1차 매수는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가능해 보이는데 아마 4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을 거예요. 올해부터 25년도부터 턴어라운드가 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단기로 볼 거야. 접근하지 마세요. 징그럽게 안 갈 겁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 좀 투자 마인드로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21,000원, 뭐 21,500원? 21,000원 말고 한 21,500원 정도? 그 정도 이하로는 뭐 1차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넥스 진입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25,500원 그 이하에서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밀려 내려왔을 때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기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와 같은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